17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이념과 원칙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자 따라서 일반적 이념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관계 인간과 부동산을 관계를 개선하면서 어떤 이념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념이라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은 땅이 많아요. 아까 제한돼 있어요. 잘 이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건 따라서 효율성. 그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 중재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요거는 민간에서 강조돼요. 민간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근데 정부에서는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먹다 보니까 분배를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분배를 잘하자. 자, 분배를 잘하자라는 건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잘하자라는 것은 분배는 형평성을 얘기를 해요. 형평성. 자, 그래서 요거는 공적 주체 중심이죠. 그래서 요거는 공공 부문에서 중심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민간에서 강조되는 것은 형평성을 강조합니까? 효율성을 강조합니까? 효율성을 강조하죠. 그죠? 일단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화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법을 어기면 돼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이 테두리 안에서 해겠죠. 그래서 따라서 합법성.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제가 체크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 이념에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두 번째 효율성은 민간 부분에서 강조된다는 게 나와 있죠? 찾았어?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라는 걸 잘해야 돼. 이용. 형평성은 두 번째 보시면 따라보세요. 분배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제 사적이 아니라 공적의 공공 부분이 강조한다. 합법성은 자, 어떻게 돼요? 공사이익을 추구할 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18페이지로 갑니다. 찾았나요? 거기까지 가지고 되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중개사나 평가사나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해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계 아니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라는 게 있나요? 네 가지가 있는데 능률성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별표. 자, 아까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 부동산 활동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야겠죠? 주어진 여건에서 잘 이용하자는 이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나가겠습니다. 자, 그냥 시켜야 돼요? 활동을 능률화 시켜야 돼요? 내가 소유 활동을 합니다. 강남역은 보통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용도로 베스트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채용의 원칙을 따지고요. 채유효 이용의 원칙을 따지고 자,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확립시킨다. 그래서 거래니까 거래 나와야 되고 소유니까 채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이건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매 물건은 좀 비싸게 나와요? 경매 물건은 좀 싸게 나와요? 그렇다고 막 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사버리면 거래사고가 많이 터질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사고의 안정성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능률성 원칙 찾으셨습니까? 그냥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소유활동의 채용원칙, 거래활동의 거래질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시험 문제가 소유활동의 채용원칙을 지키는 건 안정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이고 밑에 가시면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그냥입니까? 거래사고가 터집니까?
거기 거래사고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을 따진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안정성과 능률성 사고 견제 관계가 있고요. 경제성은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러면 돈을 잘 벌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전반에 걸친 합리적 선택을 하고요. 부동산은 특정 주체해야 돼요. 좀 공정해야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19페이지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인간이 주체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관리적 측면이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럼 활동은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정부는 공익이고 사적 부분은 사익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하는 것보다 그 사적 부분이 더 활발한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건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세요. 2개.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들어간다면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어요. 그죠? 그럼 업태가 자 따르세요. 부동산업, 임대업. 그다음에 주택은 비주거예요. 주택은 주거용이에요. 건물을 관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류인데 자 이게 책을 잘 쓰셨는데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좀 고쳐드릴게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지금 여러분들 대분류하고 중분류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대하고 중을 같이 봐요. 그래서 대하고 중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중분류라는 게 있죠. 그 소분류로 좀 고쳐주세요. 소분류. 중분류라고 안 그러고 이제 이걸 소분류라고 합니다. 소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를 자 이제 세분류라 그래요. 세분류.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세분류는 세세분류라고 좀 적어 놓아 보십시오. 세세분류. 자 지금 여러분들 대하고 중이 똑같이 부동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분류는 소분류로 고쳐 놓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소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서 임대업과 그 다음에 공급업 또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그래서 앞자를 따세요. 자, 따라합니다.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 찾으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소분류가 되고 자, 임대는 임대로 그냥 나눠요. 나누고 세세분류라는 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아파트를 얘기를 하고 비주거용은 사무용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기타는 이제 우리가 토지 같은 건데 그래서 주비기로서 다 있습니다. 그다음 공급업은 개발업이 있고 공급업이 있어요. 개발업이 있고 공급업. 그래서 우리가 임개공이 있다. 그럼 개발 및 공급업은 보시게 되면은 얘도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거기 기타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도 있고. 근데 서비스업에 관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업. 관리업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만 있고 자 따라해보세요. 기타는 없다. 다시 기타는 없다. 그러면 관리업에는 기타가 들어가요? 기타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거든요. 기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시설 유지관리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같은 게 안 들어간다.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따라서 관리업에는 기타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죠? 관리업은 기타가 없다. 자, 그래서 좀 편법을 이용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막 임박하는데 막 기타나 갖고 놀면 안 되겠죠? 기타나 관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은 잘 쓰셨는데 좌측에 보시면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그 중개 옆에다가 자문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중개 및 자문이 빠졌어요.
자문. 그래서 중개업,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감정평가업.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를 얘기해 되면 여러분들이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나와요.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죠. 감정평가업이 또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따라해 보세요. 세 분류.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편법이나 그런 편법은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전문협회는 협회와의 관련인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밑에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가학성은 이론이고 기술성은 실무라면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아까 제가 추상적이었어요? 경험과학이었어요?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시면은 사회성과 공공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성도 지켜야겠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전문성. 전문성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수준이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만 이제 가정하시는데, 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전문성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예요. 전문성은 1차 수준이 있고 2차 수준이 있고 3차 수준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감정평가 활동을 하는 것은 중개사예요? 감정평가사예요? 그럼 평가사가 자격증 타서 평가하면 가장 수준이 센 거죠. 그런가요? 그죠? 감정사가. 평가사가 평가하면 가장 수준이 센 겁니다. 전문가가. 근데 비전문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감정평가하는 것은, 자, 따라서 1차 수준. 중개사는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죠. 중개사가 평가하면, 자, 따라서 2차 수준.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박스 있어요? 자, 비전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가하면 몇 차? 중개사가 평가하면 2차. 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윤리성이라는 것은, 자, 윤리성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굉장히 고가입니까? 윤리를 지켜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개업자만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켜야 돼요? 둘 다 지켜야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제가 찍어줄게요. 부동산업의 윤리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고용과 조직에서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묶어보세요. 고용과 조직. 자, 이걸 이제 비교해서 나왔었는데, 자, 갑니다. 내가 중개업자라면, 자, 종업원을 그냥 해요? 고용해요? 고용하죠. 그래서 종업원과의 관계예요. 종업원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과의 관계로서, 자, 이 고용윤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종업원과의 관계. 그럼 내가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윤리 규정을 준수 있게 교육 감독을 해야겠죠. 근데 조직윤리는 업자와의 관계예요. 중개업자.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개업자끼리 서로 비난해야 됩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까? 자, 조직윤리는 따라서 동업자의 관계. 요건 동업자가 누구냐? 다른 공인중개업자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동업자 단체인데, 그래서 이걸 조직윤리라고 합니다. 근데 고용윤리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어떻게 해보냐면, 시험 문제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간이라고 나왔거든요. 조직원간.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기업 외부입니까? 이 기업 내부입니까? 내부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요? 그럼 이 조직원간이라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 따라보세요. 고용윤리. 조직은 기업 외부의 조직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체크하세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의뢰인과의 관계이고 공중은 일반 공중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따라보세요.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런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봐봐. 만약에 지금 서울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저기 대전시의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장소로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여러분들 이따 배우시겠지만 토지는 안 움직여요. 자, 따라서 부동성.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장소로 가야 돼요? 따라서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여기 서울에서 대전시 가게 되면 중개업 하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그럼 따라서 정보활동.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이건 부동성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임장활동 보시면 첫 번째 부동성이 있어요. 정보활동에 부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의뢰인과에 대한 관계는 사람이니까, 자, 따라서 대인활동. 부동산에 대한 건 대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인활동만 합니까? 대물활동도 합니까? 하죠.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미래까지 내다보자는 거예요. 영속성을 이따 찾아드리겠는데요. 토지는 가만히 있어요? 오래 가요? 그럼 토지를 내가 비쌀 때 사야 돼요? 좀 쌀 때 사야 돼요? 샀을 때 사서 택지를 개발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예요? 영속성이 있으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자체는 제가 이따 법경기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은 3차 공간이 있다, 그렇게 가시는데.